안녕하세요. 제주로 이사 온 지 1주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인 수지에서 서귀포까지 5톤 기준으로 280만 원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저의 짐을 보고 견적을 내주신 건 230만 원이었는데요. 짐 뺄 때랑 올릴 때 모두 사다리차 비용이 별도로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가 청구되더라고요. 이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고요. 아침에 짐을 빼서 배로 실려보내고 저희는 곧장 공항으로 가서 제주로 이동했고요. 짐은 다음날 아침 오전 8시부터 올렸습니다. 저희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지 않고 제주에서 큰 업체로 꼽히는 곳에다만 의뢰하고 진행을 해서 그 정도 비용으로 이사를 했는데 찾아서 비교해보면 좀 더 저렴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제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짐 내려주시는 분들과 올려주시는 분들이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제주팀, 육지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짐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이사팀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짐 들어오기 전날 방문마다 큰 짐들의 위치를 도면처럼 그려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었습니다. 또 위치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물건을 전시해 놓듯이 늘어놓고 가시거나 자주 쓰는 물건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왕창 올려두고 가신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사를 한 뒤에는 아무리 정리를 잘 해주셔도 내 스타일에 맞게 다시 정리를 할 거리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이사를 할 때 옆에서 계속 이건 저기요 저건 여기요 하면서 알려드려야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조금이나마 일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전쯤에 차에다가 중요한 짐을 모두 싣고 제주에 직접 갖다 놓고 왔는데요. 배 타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목포까지 차량으로 운전해서 아침 9시 배를 타고 오후 1시쯤에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제주도에 배를 타고 입도를 할 예정이라면 배가 출발하기 1시간 반 전에는 차량을 선적해야 하고 1시간 전에 모두 배에 승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가 9시 출발이라고 할 때 최소 7시 반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 이동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5시간 반 이상이 필요한 셈이 되는데요. 밤새 운전을 한 데다가 소요시간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침대가 있는 2인실을 이용했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비용이 달랐지만 대략 2000cc급의 차량을 선적하고 2인실까지 사용하는데 25만원 전후로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로 가는 배는 여러 곳에서 탈 수 있지만 목포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큰 배들이라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웬만해서는 다 출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습하지 않다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사는 지역이 제주에서도 습하기로 유명한 동네라고 해요. 종종 해무가 끼거나 한라산 쪽에서 안개가 내려오면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거나 늦봄 정도만 되어도 너무 습하다는 글들이 지역 카페에 올라와요. 또 여름이면 제습기를 2개씩 돌린다는 집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이사 오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 걱정돼서 당근에서 제습기를 하나 더 사고 또 물통으로만 물 빠지는 게 너무 빨리 차갑고 힘들 수 있다는 그런 후기들도 봐서 연속 배수 호스라고 호스를 끼워서 그냥 욕실에 연결해서 계속 배수가 되게 하는 그런 호스가 있는데 그것도 따로 사서 왔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저희 집이 곰팡이도 없고 그닥 습하지가 않아요. 제습기를 돌려도 별로 물이 차지 않아서 사실 배수호스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비가 와서 밖은 습도 99%가 지키는데 환기한다고 창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거실 기준으로 습도가 50% 정도밖에 지키지 않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주택이나 빌라, 연립 이런 건물의 저층부는 외벽에 푸른 이끼들이 엄청 끼어있는 곳들도 많고 아파트라고 예외는 없어서 저층부는 똑같이 이끼들이 많고 아파트 전체적인 외벽도 육지보다는 빠르게 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제주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중층 이상에서는 바람이 더 잘 통하니까 그래서 좀 나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그것도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게 좋은데요. 제주에는 주거지가 시가지 근처에 있어서 도보권으로 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분들은 한 가구당 차를 2대 정도로 필수로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총량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시행 중인데요.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지에 차량을 기본 한 대는 괜찮지만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주차를 할 건지 개인이 확보해서 지정 위치를 등록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타운형 주거지에는 입주민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또 제주는 지하 주차장이 되게 귀한데 아파트라고 해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씨 변화가 다이내믹한 섬이다 보니까 지상의 야외보다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는 게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점, 그 점도 새삼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편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육지와 워낙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서 단지마다 분리수거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파트보다 주택과 빌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길 가다 보면 클린하우스라는 쓰레기 처리 공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등 일정한 그 장소에 거점을 마련해서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릴 수 있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 쓰레기를 버리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만약 근처에 클린하우스가 없다면 차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다른 동네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종류도 다른데,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월수금에만, 종이랑 캔은 화목에만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이나 빌라 단지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주민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개나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훼손한다든지 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도 내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대단지 빌라 등에서는 자체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집을 구할 때 고려한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